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미 3차 감염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메르스에 노출된 사람이 60여 명에 달하지만 발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컵라면 갑질로 촉발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해당 직원은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재에 나섰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늘고 있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도내에도 주말을 기점으로 메르스 관련 문자와 SNS 글이 퍼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도내 한 대형 병원에 메르스 감염 환자 2명이 입원해 있다는 문자와 SNS 글이 확산됐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격리병상이 모자라 의심 환자 2명이 도내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옮겨진 것이지만 괴담에서는 확진 환자로 둔갑한 겁니다. 해당 환자는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과 충남 등 다른 국가지정 격리병동에도 환자가 간 것을 감안하면 힘없는 전북에 확진 환자를 보냈다는 건 과장 섞인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포감은 커졌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처리 같은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위험한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제대로 발표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불안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기네들이 알아서 들은 소문들을 SNS를 통해서 퍼뜨리는 것 같아요. 지난 일요일에는 15번째 메르스 감염 환자와 서울의 병원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남성이 도내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응급실이 한때 폐쇄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고 최종 감염 여부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에 아직 확진 환자는 없지만 보건당국의 방역 구멍과 폐쇄적인 정보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차 감염이 이뤄진 상태에서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우려도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항상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러스는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중동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메르스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자가격리 또는 입원 중인 사람이 도내에만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대부분 음성으로 밝혀져 도내에는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 가운데 메르스 환자와 병원 등지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64명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한 대형 병원 등에서 격리치료와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사람은 없어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직 도내로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도내에서 발생되어서 확진받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지는 분들도 약간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분 외에는 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해 이들 모두를 자가격리하고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회씩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의심 신고가 있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속히 검체를 보내 진단하고 현재 확보된 격리병상 26개 외에도 145개 병상을 연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담과 달리 이미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집단 격리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메르스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내부 노출 지역에 토양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쪽 노출 지역의 58%가량이 식생 조성이 가능한 수준의 염분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활용 가능한 면적 5천여 헥타르 가운데 2,900여 헥타르는 벼 재배가, 2,200여 헥타르는 밭작물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토양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하반기 인사를 7월로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익산시 공무원 노조는 인사 요인이 될 수 있는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들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를 연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경철 익산시장은 오늘부터 7박 9일 동안 자매결연 도시 방문과 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의 갑질 행태, 도의원 한두 명의 일탈이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새벽에 라면을 달라는 요구부터 멀쩡한 연수 일정을 취소하자는 의원까지 의원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일삼는 갑질 행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스페인 해외 연수. 논란이 된 정 의원이 여직원에게 라면을 요구한 새벽 1시, 또 다른 강모 의원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라면을 요구했습니다. 새벽 1시요? 40대 초반인 강 의원은 지난달 갑을 관계가 사회 문제라며 앞으로 갑을 명칭을 쓰지 말자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지만 이번 연수에서는 직원을 철저히 을 취급하고 자신은 갑으로 행세했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행자위의 미얀마 연수 현장에서는 한 의원이 오후 일정을 취소하자면서 의원들이 가지 않으면 동행한 직원도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을 마치 의원 잔심부름이나 하는 비서 정도로 인식하는 태도였다는 게 직원들의 기억입니다. 도의회는 그간 직원들을 의원 연수에 동행시키면서 직원들의 연수라고 강변해왔지만 이번에 드러난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참 곤욕스럽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의회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는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의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함께 이들을 공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각성을 촉구했고 공무원 노조는 징계가 미흡하면 퇴출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갑을 관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맡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해당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통탄스럽습니다. 한편 해외 연수 과정에서 도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의회 사무처 직원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중금속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됩니다. 무주군은 지난 2년 동안 지하수를 써온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28명에게서 수은과 비소 등이 정상치의 최대 6배가량 검출됨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로 전환하고 이들 원생에 대해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롯데백화점 방향 도로에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파열 당시 수압으로 인해 도로 2개 차선 10m가량이 파손돼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고 긴급 복구 작업 과정에서 서신동 일부에 수돗물 공급이 2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낡은 상수도관의 이음 장치가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추진되고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종합경기장을 허물고 대체 시설을 지으라는 전라북도. 컨벤션 센터와 호텔부터 우선 건립하겠다는 전주시. 양측 갈등의 발단은 송화진 지사가 전주시장 때 롯데와 합의했던 복합 쇼핑몰 개발 방식이 현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후 전면 수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꾸렸지만 2차례 열리고 결렬됐습니다.
사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최근 전시 컨벤션 센터 허가를 꺼려하고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벤션 착공을 이루려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총사업비 승인이랄지 또 발주한 심의를 마무리해야 할. 이런 가운데 지난달 초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이 양 의회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를 제안했고 도와 전주시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협의체 구성은커녕 준비 움직임조차 전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 사자회담을 조만간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소모적인 신경전을 계속할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양 자치단체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프장의 소유권을 담보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웅포골프장 68살 김모 회장 등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9월 정식 매각을 하지 않고 골프장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로 10억 원을 주고받는 등 골프장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정읍시 이반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7km 호남터널 부근에서 22톤급 화물 트럭이 불탔습니다. 이 불로 차량 일부와 안에 싣고 있던 술 100여 상자가 타고 700상자가 그을린 피해를 입어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던 지역 부근의 주민들이 토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제시 황산면 덕조마을 주민들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년대 초반까지 미군 기지가 있던 땅 주변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7배인 3,500ppm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토양 오염이 확인된 만큼 민관군 합동조사를 구성해 조사하고 정화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